자, 이제 본문 2,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뭔가 자기가 여행이 아니죠. 이제 집 지으러 가주는 일을 하게 된 계기가 이제 좀 더 정확히 나오네요. One day, 어느 날, I learned about a program. 나는 어떤 프로그램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냐? 자, 이때 또 뒤에 보니까 주어가 빠져 있죠. 그럼 관계대명사 되시겠네요. Needed volunteers. 자,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요구하는, 그래서 to go to different part of the world. 자, 세상의 다른 부분에 가도록 요구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to help build houses, 어떤 집을 짓는 것을 돕도록. for the poor. 자, 더 플러스 형용사 하게 되면 뭐만 사람들이죠. the poor,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집을 짓는 걸 돕는, 그러기 하기 위해서 세상의 다양한 부분으로, 여러 부분으로 가도록 하도록 하는 그런 걸 요구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인데요, 문장이 좀 길었네요. 여기 지금 밑줄 쳐놓은 거 보이나요? 우리 help의 특징 한번 얘기했었죠. help,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 이게 원칙인데 문맥상 이해가 될 때 목적어도 생략을 해도 좋고, 여기서 to도 생략을 해도 좋다 보니까 help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바로 툭 튀어나올 수 있는 유일한 동사입니다. 알겠죠? 이런 것도 알아두십시오. 다시 한번 갑니다. 나는 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게 됐다. 자원봉사자들에게 needed, 요구했던. 자, 뭘 요구하냐? 세상의 다양한 부분으로 가는 것을 요구한 건데, 뭐 하도록? 집을 짓는 것을 돕도록. 됐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 그것에 관한 어떤 발표를 본 후에, 여기서 이제 그것은 그 프로그램이겠죠. 지칭은 조심하시고요. 그 프로그램에 관한 발표를 본 후에, I was really touched. 자, 이번 단원에서 또 요번 이 본문 2에서 이 감정을 나타내는 능수동에 대해서 좀 나오는데요. 보세요. 터치드냐 터칭이냐부터 시험제 출제가 될 수 있는데, 단어부터 똑바로 알아볼까요? 터치가 만지다라는 뜻이 있는데 우리말로 심금을 울리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내 마음을 만진 거죠. 그래서 터치드 하게 되면 내가 감동을 받은 거고, 그러니까 터치하게 되면 감동시키다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을 울리는 거니까, 내 마음을 막 만지는 거니까. 터칭 하게 되면 감동을 주는 거고, 터치드 하게 되면 감동을 받은 건데, 문맥상 내가 감동을 받은 거죠. 됐죠? 오케이. By the mission, 그 임무에 의해서. 그래서 so I decided, 나는 결심했습니다. 자, decide 다음에 to 나오게 되면 뭐뭐 하는 것을이란 뜻이고, decide 다음에는 to만 쓸 수 있는 거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겁니다. To take part in the next volunteer trip. 다음번 자원봉사 여정에 내가 take part in, 참여하는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나 감동받았다. 그래서 갔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I had my doubts. though. 자, 우리 또 요런 거 위치 문제 가능하고요. 또 우리 제자님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나왔네요. 이 though요. 이건 하나 써드릴게요. though는요, although와 마찬가지로 비록 뭐뭐임에도 불구하고라는 접속사의 뜻이 있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뜻은 이렇게 뒤에 주어 동사를 끌고 나올 때 그렇게 쓰이는 겁니다. 비록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지금 그렇게 안 쓰였죠? though가 그게 아니라 문장 중간, 문장 끝에 이렇게 들어오거나, 아니면 문장 중간에 컴마 이렇게 쓰이거나, 단독으로 쓰일 때는 그런데, 이런 정도 느낌으로 역접의 뜻으로 쓰입니다. 뜻이 뭐라고요? 그런데. 됐죠? 여기서 그래로 샥 바뀌니까 위치 문제 가능합니다. 그런데 난 나의 의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I didn't know anything about construction. 건설에 관해, 집 짓는 것에 관해 난 아무것도 몰랐고요. And we'd only be there for 2 weeks. 우리는 2주 동안만 거기 있을 거니까요. 고작해. 이때 only는 고작해야, 이런 느낌. 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있었다는 거죠. Could we really change these people's lives? 우리가 이 사람들의 삶을 정말로 바꿀 수가 있을까? As 뭐뭐 한 것처럼, 여기서 as는 뭐뭐 한 것처럼, 그 presentation이 has suggested, 뭔가 제시했던 것처럼, 그게 뭔가 좀 바꿀 수 있을까? I was going to find out soon enough. 나는 곧, 이때 soon enough, 이때 이번 단에서 enough의 어순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어쨌든 충분히 곧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 질문 대답하면서 요 부분 연결되면서 다음 단락으로 가면서 하는 얘기가, 자, 내가 알게 된 내용이네요. The volunteers and I. 자, 자원봉사자들과 나는 got to meet the family. 어떤 가족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제 get to 하게 되면 뭐뭐 하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몰라서 암기하세요. 어떤 가족을 만나게 되었는데, 어떤 가족이냐? 또 that 다음에 동사부터 나왔으니까 관계되면서 that would be moving into the home.
그 집으로 이사 올 가족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집이 또 어떤 집이냐? We are going to build. 우리가 막 지으려고 하고 있던 그 집인데, 자, 또 보세요. 또 그 구조죠. 이번 단어로 계속 나오고 있는 명사 다음에 슉 뭐 빠진 채로 주어 to, 동사 to, 그 다음에 build에 대한 목적어 빠진 거 느껴집니까? 그럼 이 구조면 여기 대신아 이제 말 안 해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위치가 생략된 채로 이렇게 꾸며주고 있다는 거. 여기도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거죠. 이제 좀 잡아야 돼요. 갑니다. 그 집으로 이사 올 the day after 뭐만 이후에 우리가 카루자 인도에 있는 인디아에 있는 요곳으로 도착한 그 다음 날에 우리가 지을 그 집으로 이사를 올 그 가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좀 길었네요. 계속 갑니다. This family of five, 이 5명으로 구성된 이 가족은요 하면서 여기서 family를 주어로 단수로 받네서 동사가 여기 이렇게 나왔고요. was living, 살고 있었습니다. in a one room hut. 방이 하나밖에 없는 그런 오두막 같은 데서 살았던 거예요. It was quite clear. 자, 이때 clear 조심하세요. 이때 clear는 깨끗한이 아니라 분명한이라는 뜻으로 쓰인 겁니다. 그것은 꽤 분명했습니다. 뭐가요? This place, 이 장소가 was not big enough to house. 자, 별표. 이번 단어 되게 중요한 건데요. 선생님 또 enough 부분은 이미 또 강의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포마, enough 해보면 이제 선생님이 enough 어순배열 하는 거에 대해서 나왔는데 요거죠. 기본적으로 enough는 시험 문제가 항상 어순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얘가 첫 번째 형용사로 쓰일 때는요. 명사를 그냥 꾸며줍니다. 우리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enough가 형용사로 쓰일 때는 그냥 명사 꾸며줘요. 이렇게. 끝. 그 enough 명사, 뭐뭐한 명사. 예를 들어서 충분한 돈 그러면 enough money, 충분한 물 그러면 enough water 이렇게 하면 되고 뭐뭐 할 만큼 그러면 이 뒤에다 투부정사 붙이면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말 어순과 똑같아요. 문제는 enough가 부사로도 쓰인다는 겁니다. 뭐 충분히 뭐 이렇게요. 그런데 그때는 우리말 어순과는 달리 enough가 형용사 뒤로 가서 꾸미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말은 충분히 친절하다라고 할 때 방금 내가 뭐라고 그랬나요? 선생님? 충분히 친절하다. 우리말로는 enough가 먼저 나오죠. 근데 지금 써놨다시피 영어로는 he's kind enough 이렇게 돼요. 그리고 뭐뭐 할 만큼 그러면 뒤에 투부정사를 붙이게 됩니다. 우리말과 어순이 완벽하게 반대죠. 형용사로 쓰일 때와 부사로 쓰일 때. 그래서 이건 약간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순배열, 영장 문제 나오기가 너무나 좋아요. 다시 분명했는데 이 장소가 was not big enough. 여기서 한번 끊어줄게요. 충분히 크지 않다라는 거 이렇게 해석이 되죠. 우리말 어순과는 달리. 자, 뭐뭐 할 만큼 그리고 이때 house가 수용하다. 그래서 이때 hold의 뜻으로 쓰인 겁니다. 됐나요? House all the family members. 이 5명의 모든 가족 구성원을 수용할 만큼 충분히 크지 않았다라는 것은 분명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여기 밑줄 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통째로 서술형 문제, 어순배열 문제에 나올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알겠죠? 이번 단의 주요한 문법이기도 하고요. 오케이. In addition to that, 그것에 더해서. 자, 여기서 그것은 방금 앞문장 내용. 방금 앞문장의 내용 뭐였죠? 집이 충분히 5명이 살기에 충분히 크지 않다라는 게 분명하다는 그것에 더해서 There was jars everywhere. 모든 것에 단지들이 있었대요. 무슨 솥단지 같은 게 있었나 봐요. 뭐 하기 위한 거냐? To catch all the rainwater. 모든 그런 빗물이요. 근데 빗물이 뭐 하고 있는 빗물이냐? dripping from the roof. 지붕에서 drip 툭 떨어지니까 자 drop 하게 되면 둘둘둘 이렇게 떨어지는 거고 드립 하게 되면 왜 우리 커피도 드립해서 마신다고 하는 거 있죠?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지는 걸 drip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우리 제자님 또 이거 독해 패턴 하나 알게 나왔네요. with가 함께라고 보통 번역을 하는데 문장 맨 앞에 나오게 되면 뭐뭐 한 채로 혹은 뭐뭐하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하면 좀 더 좋아요. 이건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모든 이런 그렇죠 그릇들 단지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과 함께 이게 해석이 틀린 건 아니에요. 이게 좀 더 편해요. 때문에 바닥에 있는 이런 단지들 그릇들 때문에 there was hardly any space인데요. 자, 우리 또 hardly 조심해야 되겠죠? 부정어입니다. 거의 뭐뭐하지 않다. 그래서 어휘 선택형 문제로 hard하고 아무 상관없는 단어예요. hard는 열심히, 뭐 어려운, 단단한 이런 뜻이고 hardly는 거의 뭐뭐하지 않다. 그냥 부정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이고 어떤 공간이 없었다. to sit, 뭐 할?
앉을. 그리고 let alone 또 외워야 될 표현들 계속 나오네요. 뭐뭇은 말할 것도 없이. 말할 것도 없이 lie down 누울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이렇게요. 근데 이번 단원에서 이제 뒤에서 한번 나올 거라 미리 한 번만 잡아드릴 단어 이 lie가 나왔습니다. 이건 혼동어휘니까 이 원어민들도 좀 헷갈려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좀 정확히 아셔야 될게요. 중학교 때부터 우리 한번 했던 건데 지금 한 번 더 외워봅시다. 바로 lie가 자 눕다. 자 물론 lie는 놓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주어가 놓다 혹은 주어가 눕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혼동어휘로 타동사로 쓰이게 되면 무엇을 놓다라는 lay가 있어요. 다시 한번 lie는 주어가 놓다 혹은 주어가 눕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건 뒤에는 보통 어디에 이런 공간적 정보가 보통 나오겠죠. 근데 lay는 무엇을 놓다니까 뒤에 목적어 끌고 나오는 거예요. 무엇을 놓다니까. 문제는 이 lie의 3단 변화가 과거형이 lay고 PP 형태가 lane이라는 거고 lay의 3단 변화는 laid라는 겁니다. 이게 머리가 아파요.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돼요. 지금 써서 외워버리세요. 지금 한번 외웁시다. 한 번 더. lie, lay. 자, lie는 주어가 놓다 혹은 주어가 눕다. lay, 주어가 무엇을 놓다. 문제는 lie의 과거 형태가 lay라는 거예요. 이거 원어민도 헷갈리는 거죠. 알겠죠? 누웠다, 놓았다, lay고요. PP 형태는 lay. 그다음에 lay는 PP 형태가 예쁘게 변하네요. 과거 3단 변화가 laid 이렇게요. 그래서 뒤에서 한번 나오니까 그래서 lie down, let alone lie down 누울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이렇게요. 그럼 여기다가 lay냐 뭐 이런 거 혼동어휘로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외우셔야 돼요. 마지막 부분. It was shocking. 자, 앞부분하고 비교가 되네요. 자, 그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앞부분하고 비교되죠. 우리 앞부분에서는 자 우리가 touched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내가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주어 대상 뭐 하는 것의 대상은 나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대상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럼 그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To see 보게 된 것이요. 얼마나 그들이 어떻게 그들이 were living 살고 있는지를 본 그것이 충격을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서 그것은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본 것이니까요. 됐죠? 그럼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본 그것이 shocking, 충격을 준 거죠. 이해됐죠? 누구를요? 나를, 우리를, 사람들을. 알겠죠? 이렇게 하는지 되는지 판별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본 것은 정말 충격을 줬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을 만난 후에 I felt even more determined. 나는 더욱더 훨씬 더 확고해짐을 느꼈습니다. 자, 이때 felt는 소위 얘기하는 이형식 동사고 뒤에 그래서 determined, 확고해진이라는 형용사를 쓴 거고 자 우리 even 비교급을 강조할 때 쓰는 대표적인 표현이죠. a lot 여기 나와 있는 even, still, much, far 이건 암기해버리세요. 선생님이 해줄 때마다 얘네들은 비교급을 강조하는 표현이고 시험지에서는 간단하게 하나 나올 거예요. 여기다가 even, slightly, 뭐 very, slightly 이런 걸로 비교하는 문제로 출제가 될 테니까 very는 평서문 강조할 때 쓴다는 거 비교급 강조할 때는 a lot, even, still, much, far 암기 대상입니다. 계속 갑니다. 자 나는 even more determined 훨씬 더 해석은 훨씬 더 확고해졌습니다. Build them a beautiful home. A에게 비를 지어주다. 이것도 은근히 번역 못하더라고요. 그들에게 멋진 집을 지어주는 것. 그것에 나는 더욱더 확고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determined 하면서 감정 변화의 흐름이 좀 느껴집니까? 맨 초반부에서는 뭔가 저렇다니 하면서 방송 보면서 감동을 받고 그다음 약간 의심을 하다가 이 앞부분에서는 어땠나요? 충격을 받고 충격적이었고 그런 다음 그렇게 산다니 내가 지어주겠어 그러면서 이제 확신을 갖게 되는 것까지 확고해지는 것까지 감정 흐름 변화도 잘 보십시오. 자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